오늘 시간에는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으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론을 알고 계시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근 한 20년 안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몇몇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급되어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아마존닷컴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 또 한때 유명했었죠. 마이클 델과 델 컴퓨터에 대해서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경우에 대해서 예를 조금 익숙하신 경우가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베이라는 회사는 들어보셨지만 이 오미다이어라고 하는 경영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피터 틸 같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죠. 이제 이런 경우도 아마 조금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시는지 어떠시는지 얼마나 익숙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지금 있는 허브 켈러 같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전통적인 오래된 항공사죠. 오래된 저가항공사. 또 지금 대표적인 혁신 케이스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인투잇 같은 지금 금융 부문의 회사들도 또 있고요. 나머지 제트블루도 항공사입니다만 역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동영상 컨텐츠 영화 쪽에 관련된 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관한 회사들도 있고, 데이터에 관한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기술과 관련된 또 여러 회사들이 다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혁신가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혁신을 했는지,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디지털 첨단 기술 기반으로 한 혁신들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혁신이 뭔지 우선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네이트 알더 같은 클라밋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었죠. 최초로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이 키네틱 조킷, 조키하고 그다음 재킷 이런 것들을 지금 공급하는 그런 특수한 어떤 이 의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에 요즘은 아마 이제 세일즈포스가 과거에는 CRM 이런 것도 하다가 요즘은 클라우드 쪽에 또 탁월한 성과를 또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 아이디어 그룹 같은 경우에 마이크 콜린스가 하고 있는 지금 빅 아이디어 그룹 같은 경우에 제품 개발자와 혁신 제품 구매 기업, 유통업체 간의 중개 활동, 모든 상품을 중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경우에 중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이제 리서치 메디컬 같은 경우에 심장 수술 시에 과도한 혈액 손실, 예,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외과 의사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 뭐 이런 걸 줄이기 위한 지금 일회용 의료기기 개발하는 뭐 이런 경우도 지금 있고요. 베이닝 컴퍼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컨설팅 펌이 되겠죠. 예, 이런 기업을 또 창업을 해서 이 컨설팅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객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적인 컨설팅 결과물을 창출하는 뭐 이런 혁신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지금 있고요. 그럼 뭐 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 또 망고스틴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음료나 기타 영양 제품을 또 개발하고 공급하는 뭐 이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안드레아스 하이네케 같은 경우에 맹인 전문가를 고용해서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암흑 세계를 경험토록 이제 안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훈련,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이 포용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뭐 사회적 기업 케이스도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 뭐 렌트 더 런웨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디자이너 드레스를 대여하는 뭐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뭐 듣기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냈는데 이 업체의 이 드레스를 빌려 입고 나온 사람이 뭐 전체 뭐 30~40%가 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회사명 옴니저 같은 경우에 지금 웹 분석이나 뭐 이걸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또 공급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지금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뻔할 것 같은 영역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일단 등장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은 없어진 회사입니다만 블랙베리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을 최초에 확산시켰던 북미 대륙에 뭐 그런 업체도 있고, 여러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P&G, 그 P&G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탁월했던 게 이제 C&D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R&D 프로세스가 있었는데요. R&D 프로세스의 대외비 지정률이 굉장히 높죠. 외부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R&D 연구개발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 라플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러났습니다만 이 P&G 내부에 외부와 연결해서 모든 걸 개발해라 라고 할 만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조직과 전문가들을 조직 내부에 갖추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70명의 글로벌 인재들을 이렇게 모아서 뭐 일본, 중국, 뭐 유럽 일부 이런 데 쭉 6개 정도 국가에 배치해서 현지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와 의견들을 청취하는, 그걸 기반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대외비가 아닌 형태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뭐 탁월한 시도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성기업이든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이든 기존의 분야이건 완전히 새로운 분야이건 관계없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혁신적으로 시도해서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지난 20년간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분야이든 새로운 분야이든 뭐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뭐 최신 디지털 기술 이용하든 아니면 뭐 전통적인 그냥 PC 기술 이용하든 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변화들을 낱낱이 따져보고 살펴보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여러분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인문 사회 분야의 전공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문적인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사업화시키고 시장으로 형성해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대학 다니시는 동안 한두 번 정도는 꼭 좀
경험해 보시기를 그 인생 선배로서 간절히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혁신 케이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을 거예요. 이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또 상당 부분 내용은 또 처음 들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의 리스트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간절히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케이스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미국의 저가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허브 켈러라고 하는 창업자가 세계적이진 않지만 탁월한 항공사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탁월한 항공사로 키웠습니다. 세계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 국제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몇몇 주들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형태로 사업은 확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항공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보시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발 금융위기가 2008년, 7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거의 한 15년 정도 미국의 여러 산업들의 평균적인 투하 자본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 ROIC라고 하는 것은 투하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본 투자를 한 것 대비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게 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투자에 대한 지표로서는 가장 전략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산업별로 쭉 분류해 봤을 때 미국발 금융위기 전이니까 그렇겠죠. 여기 보시면 주식 중개업이 41%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라 같은 소프트 드링크가 38% 정도 됐고요. 그다음 패키지드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때 내놨던 윈도우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해서 내놓았던 이런 것들, 그것도 38% 정도 됐었습니다. 그다음 제약 쪽에서도 30%가 훨씬 넘었었고요. 향수, 화장품 쭉쭉쭉쭉 하다가 전체 평균이 한 15% 정도 됐었습니다. 북미 여러 산업의 평균적인 투자 자본 수익률이 15% 정도 됐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항공업종을 보시면 항공업종은 전체에서 투자 자본 수익률이 가장 낮은, 그러니까 이 평균적인 ROIC가 15%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에 그냥 예금으로 집어넣어놔도 한 10% 정도 이자가 나왔을 텐데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건 어땠었냐 하면 6% 정도 투자 자본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업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0여 개의 미국 산업 중에 어떤 업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여기 설마 항공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항공산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상당수를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회사는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기 동안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전 15년 정도를 봤을 때 항공산업의 성과는 너무나 미약했었는데 어떻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저가항공사는 탁월한 성과를 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궁금하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02년 기준으로 항공업계 여러 북미 항공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항공업계 전체에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당시에 73%였습니다. 나머지 모든 항공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다고요.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사우스웨스트는 가장 큰 비행기를, 가장 많은 대수의 비행기를, 가장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행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회사였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아마 여기 있는 여러 항공사들 중에 아마 델타 항공이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사업을 갖다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각하면서 하드웨어 차원에서 커다란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아마 델타항공이 굉장히 큰 이 마켓 포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우스웨스트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컨티넨탈,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뭐 이런 데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컸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도대체 무슨 혁신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이 사우스웨스트가 원체 높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우스웨스트의 성공을 설명하려고 나섭니다. 뭐 대표적인 설명이 이제 마케팅 중심의 설명이죠. 독특한 시장 지위를 틈새 시장을 통해서 찾아냈고 고객 만족을 강조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또 있었고요. 누군가는 또 조직 관리 측면에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높은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허브 켈러라고 하는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정신, 분위기, 조직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회사가 성공했다. 라고 또 누군가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별로 우리나라에서 강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한동안 이제 이 펀 경영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성과 창출을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지금도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있을 텐데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안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뭐 동영상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에 흑인 승무원이 랩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걸 랩으로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항공기에서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장 표준화된 절차를 거쳐서 전달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우스웨스트에서는 흑인 승무원이 젊은 남자 흑인 승무원이 랩을 하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박수를 받는 뭐 이런 이제 조직 문화 관행이 또 있다는 거죠. 하여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는 또 사우스웨스트의 탁월한 성과 창출을 설명하기도 있었고요. 그럼 또 누군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항공사가 운영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낮은 단위당 임금, 급여가 낮고 또 이제 비행기가 신속하게 잘 이륙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설명하는 논의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도대체 사우스웨스트가 개별 기능, 우리가 경영에서 말하는 뭐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 뭐 그다음에 뭐 R&D 이런 개별 펑션 차원에서 사우스웨스트의 독특한 점, 강점을 설명하는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사우스웨스트가 무슨 비즈니스 혁신을 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사우스웨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활동의 효율성이 경쟁 기업보다 탁월하게 높습니다. 좌석 한 개당 7달러 정도의 이 전체 비행 원가가 발생하는 반면에 델타는 9.4달러, 유나이티드는 9.6달러. 그러니까 훨씬 더 뭐 저렴했다라는 강점이 있죠.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됐다.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한 대 운항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80명의 직원들이 관여하고 있다. 모든 활동을 다 통틀었을 때 델타는 근데 134명, 유나이티드는 157명. 훨씬 더 개별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고객 탑승 거리 기준 수익과 비용 수준을 살펴보면요. 8.9센트 수익에 7.65센트 비용이 발생하는데 다른 경쟁사는 훨씬 더 높게 특히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높게 사우스웨스트는 수익이 비용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을 보면 수익이 비용보다 훨씬 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란 겁니다. 여기 뭐 마지막에 최근에 등장했던 또 다른 혁신 기업으로 제트블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탑승 거리 기준 수익이 비용보다 훨씬 더 작은 형태가 일반적인데 사우스웨스트는 그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고객 입장에서 볼 때 비행기라고 하는 교통수단은 굉장히 가격이 비싼 그런 교통수단이었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한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갔다라는 측면에서 고객 입장에서 선택을 많이 받았던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들 사람들이 사우스웨스트의 이제 고성과 창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경영활동과 전략 사이에 피팅의 정도, 적합성의 정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과 개별 경영 활동이 잘 부합됐기 때문에 사우스웨스트가 성공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저가항공사이기 때문에 항공료가 당연히 저렴했고 사우스웨스트는 자기의 경쟁사를 승용차를 경쟁자로 둔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보다 어떻다가 아니고 우리는 개인이 운전해서 다니는 승용차와 비행기가 교통수단으로서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할 정도의 항공료를 책정하는 게 옳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실제로 보면 이 사우스웨스트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시간의 크기가 땅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굉장히 길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이륙의 빈도를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정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사우스웨스트는 경쟁 항공사 대비 짧은 이륙 준비 시간, 경쟁사가 보통 45분 정도 걸리면 사우스웨스트는 22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다음 단순 선행률을 제외한 기내식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 또 비행기를 갈아탈 때 수화물 연결 서비스도 전혀 없다는 거. 보잉 737 기종, 단일 기종만을 활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팀 단위로 지상 업무가 수행된다는 거. 또 이제 지상 업무 팀원 간에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는 거. 탑승권을 발행하는 걸 최소화한다는 거. 탑승 수속도 경쟁사보다 훨씬 빨리 진행하고 자동 발권기의 도입도 경쟁사보다 훨씬 더 빨리 도입했고 여행사를 통한 티켓팅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좌석을 지정하지도 않고 먼저 비행기에 타는 순서대로 좌석을 이제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는다는 거. 하여간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 어떠냐면 비용이 들지 않는 활동들입니다. 비행기종이 많아지면 수화물 연결해주면 기내식을 다양하게 제공하면 할수록 여행사에 많이 티켓을 팔면 팔수록 자동 발권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비용이 더 증가하는데 사우스웨스트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경쟁사는 승용차다. 우리는 그만큼 항공료를 저렴하게 갖고 가야 된다. 이게 전략의 혁신 전략의 방향이었고 경의 모든 활동이 어떻다고요? 거기에 부합되도록 활동이 운영됐다. 그러니까 전략과 활동이 합치되었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이제 이 사우스웨스트가 고성과를 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개별 경영 활동 간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이 회사가 탁월한 성과를 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비행기종 하나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37 기종. 이 기종 하나를 쓰기 때문에 승무원들이나 기장들을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다른 경쟁사보다는 훨씬 더 작았다는 겁니다. 왜? 항공사에서 교육 훈련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기장과 승무원들이 비행 기종을 갈아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잉 747을 운항하다가 A380 같은 걸 운항하게 되면 비행 기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난 교육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스웨스트는 비행 기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죠?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쓸 이유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일단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내식을 거의 주지 않았죠. 그죠? 기내식을 주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업체에 어떤 기내식을 계약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공급할 거냐. 이걸 또 막 고민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기내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노력이 별로 필요 없었죠. 거기다가 기내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에 낭비가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었겠죠. 기내식이 늦게 도착하면 비행기가 늦게 출발해야 되지만 이 회사는 사우스웨스트는 기내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내식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지연될 리는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전략에 맞춰서 개별 활동이 운영된 것도 있지만 개별 활동들 간에 기내식이었기 때문에 이륙 시간이 더 빨라지고 이륙 시간이 더 빨라지니까 항공기에 이륙해 있는 시간 자체 결국은 항공기의 활용 비율이 되겠죠. 이게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증가된 매출에서 순이익이 커지는 그래서 주가로 연결되는 뭐 이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B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1번 활동을 너무 잘해서 탁월한 성과를 낸다고 하면 경쟁사인 B사가 그걸 알아차리고 똑똑한 직원들을 뽑아서 1번 활동을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90% 정도의 모방 확률로 따라하도록 해서 A사가 달성하는 성과의 한 80%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A사가, 여러분들이 A사의 경영자라면 A사는 이 활동의 개수를 2번, 3번에서 점점 해서 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1번을 잘했기 때문에 2번, 3번도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것이겠죠. 경쟁사에 비해서. 근데 A사가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늘려나가면 B사는 뭘 할까요? 똑같이 그나마 더 똑똑한 직원들을 남은 직원 중에 가장 똑똑한 직원을 뽑아서 2번 활동을 모방하게 하고 그걸 또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한 90% 정도 따라하고 3번 활동도 마찬가지 90% 정도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활동을 또 열심히 모여보려고 한다고요. 90%씩 따라해서 전체 성과 7, 80 나올 걸 기대하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고상한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벤치마킹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영이 개별 활동의 합의일 경우에는 B사가 추구하는 개별 활동에 대한 벤치마킹이 결국은 이런 수식으로 표현되겠지요. 이 0.9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에서 N-까지 갈 겁니다. 근데 사우스웨스는 경영이 개별 활동의 합이 아니라 개별 활동의 곱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전략과 개별 활동 간의 합치, 개별 경영 활동 간의 상호 강화작용 이런 것들이 뜻하는 게 경영이 활동의 합이 아니고 활동의 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0.9를 뽑아내더라도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모방이 우리가 원하는 위에처럼 되지 않고 아래처럼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게 합일 때는 0.9를 공통인수로 뽑아낼 수 있지만 곱이 되면 이게 0.9의 n제곱이 되겠죠. 0.9가 계속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0.9를 2번 곱하면 0.8이고요. 0.9를 3번 곱하면 0.7이고요. 0.9를 4번 곱하면 0.6으로 갑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있다고요? 아무리 개별 활동을 잘 따라하더라도 개별 활동 간의 시너지, 상호 강화작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모두 다 90%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과는 어떻다고요? 따라할 수가 없게 되고 거의 0.2나 0.3 정도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요?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하는 게 개별 활동을 혁신하는 게 아니고 기업 전체의 경영 활동이 버무려지고 어우러지고 상승작용하도록 맞추는 혁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강력한 혁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기업 내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결합시킬 때 그 기업의 혁신 자체가 가장 모방하기 힘든 혁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는 가장 탁월한 혁신이 된다. 기업의 혁신은, 비즈니스 혁신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